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혁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소장께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수의 민낯이죠? 네. 예, 민낯을 정말 솔직하게 다 까발리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살 수는 없어요. 다 팔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절판 됐습니까? 증보판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올해 보수의 민낯까지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요 함께 생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이슈 먼저 준비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에게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신기루 같은 후보로는 선거가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경험 있는 장수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내곡동 문제가 확산돼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면 야권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도 서울 광진구와 중구를 잇따라 찾아 이른바 맞춤형 공약 행보를 계속합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4.7 보궐선거 총력전 돌입입니다. 목요일 25일부터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여야는 이미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먼저 단일화 여론조사를 시작한 야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할 듯 말 듯 오락가락하던 단일화 여론조사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예. 80%가 여론조사가 지금 다 끝났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에는 여론조사가 끝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바로 발표가 되나요? 내일 발표할지는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네. 그 3,200명이죠. 예. 그 로그 기록을 일일이 좀 각 후보 측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일 오전 중에 뭐 그게 끝나면 내일 발표하고 네. 안 그러면 모레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답니다. 뭐죠? 응답률이 정말 이례적으로 높았대요. 아, 높았겠죠. 관심이 집중됐으니까. 네, 거의 뭐 40% 정도 음흠. 가깝게 나왔다. 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김보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과정? 보통 여론조사가 30% 넘으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렇죠. 40%에 가깝다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네. 저도 혹시나 전화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만 와서 혹시 차단해 놓은 거 아니세요? 그 전에 왔던 여론조사 번호 귀찮아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차단해 놨는데. 네. 단 0.01%만 더 높게 나와도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자로 인정하겠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인정해야죠. 승복해야죠. 예. 그런데 약속 다 지금 했습니다. 현재 누가 더 유리한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분명히 두 분 다 오세훈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라고 두 분 다 공히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흐름상 오세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는 거라서 네.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었습니다. 예, 김보혁 기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사실 이전에 네. 앞으로 단일화 없다라는 얘기가 한 번쯤 있을 것 같았는데 예.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된 데는 안철수 후보의 조급함이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불리해진다. 불리하다.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공격이 오세훈 후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음흠. 어느 정도 판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런데요. 두 분 다 당연히 0.001%라도 차이라도 승복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미얀마 군부도 그랬고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도 그랬고요. 네. 이 여론조사든 선거든 요만한 절차적인 흠결 같은 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탁 빌미로 삼아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습니까? 양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승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허. 해가지고 아니 너희들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방해하는 사람이야? 그런 역적으로 몰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0.001% 차이가 아하. 나도 무조건 승복한다라고 양쪽 진영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바로 매장이 역적이죠. 되겠네요. 역적이에요. 분위기가. 근데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예. 물론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한 분들 네. 일부의
국한하지만 네. 총선 결과 인정하지 않고 그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아직도 있고 있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묘하게 절차적 관리가 잘 안 된 선거였다. 지난 총선은 네. 그렇게 약간 동의를 표하는 듯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투표는 한 표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용을 하긴 하는데 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신 그걸 감안하고 정치적 합의, 승복하는 결단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약간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난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분들에게 살짝 동조하면서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죠? 예. 그 처음부터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안 됐고 확인된 그러한 이상한 부분들 이걸 제기하면서 하나씩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조금 저도 의아하긴 했어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하고. 그러니까 일부의 극단적인 분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저급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오세훈 두 분이 아름다운 단일화에 실패한 이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과연 어떠세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의 수위나 내용이나 보셨을 때 이거는 뭐 경선에서 당연히 나올 만한 정도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나치고 후유증이 우려된다라고 보세요? 막장 드라마였죠. 이제 꼴불견이었어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사모님까지 서로 상대방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네.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안철수 후보에게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게요. 저 이런 막장 단일화 경선은 생전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얼마나 승복을 잘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지면 네. 또 예전처럼 승복을 안 하고 그냥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한 전망도 나오는데 예.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단일화 승복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하. 김보혁 기자 어떠세요?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 서로 경선 과정 혹은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감정적 앙금이 이후에도 상당한 문제로 오랜 동안 남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잖아요. 남죠. 예. 단일화가 아름답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원래부터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허. 정신이 이상한 사람과 단일화를 하려는 사람은 또 뭔가 이런 의문이 가능하고요. 또 이번에 신기한 게 양보 배틀을 벌였잖아요. 네네. 내가 희생했다, 내가 맞아요. 양보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어떤 심정인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정체성이 모호한 신기루 같은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니다 사퇴할지도 모른다 저 후보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마무리까지 아름다울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정치가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좋은 말만 하다가 악싸우고 헤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요. 최선 다해 서로에게 싸우긴 하는 것이지만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김진애 후보랑 박영선 후보도 예. 상당히 심한 말 많이 했어요. 했었어요. 맞아요. 김진애 후보, 박영선 후보에게 겉멋만 들었다. 허황된 공약을 집착하고 있다. 예. 뜬구름만 잡는다. 그랬고 박영선 후보는 김진애 후보한테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눈 가리고 앙호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죠. 아주 아름답게 포장했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보혁 기자 말씀 주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 사퇴할 수도 있다. 네. 야권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오세훈 후보의 내공동 땅 문제인데 네. 저는 그거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7년도 3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 이 지역은 국민 임대주택 개발 지역으로 한다라고 자신들이 의결했어요. 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음흠. 거기 땅 가진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상속받은 게 잘못된 건가요? 어쩌란 말이에요. 오늘 그게 새로 나온 자료 같은데 저도 새로 나온 자료. 오늘 선본에서 오세훈 후보 쪽에서 발표를 했던데 그런 문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저 좀 원본은 꼼꼼히 봐야 되겠는데 네. 그게 주문사항이고 음. 그리고 이걸 제안한 이유가 그다음 문장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을 내곡동 땅을 포함시켜서 재개발하는데 포함한다라고 의결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결할 것을 주문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원본을 이따 한번 좀 꼼꼼히 보시면 네. 그 아래 제안한 이유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자 잠깐만요. 네. 일단 우리가 이 문제의 뒷일을 여기서 가릴 자리는 네. 아니니까요. 네.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공방으로 흘러갔는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약속한 대로 누군가가 나서서 증언을 한다, 내부 고발을 한다. 사실은 이것이 오세훈 후보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사퇴하는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럼 이제 알 그러니까- 수가 없는데 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폭로를 했어요. 예. 오세훈 후보는 사퇴하고 어허. 당연히 정계를 떠나야죠. 아하. 거짓말하는 정치인은요 정치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없었다, 뭐 잘못 알았다 이런 걸로 변명이 안 되고요. 본인이 확실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퇴해야 된다라고 좀 아하.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예. 저는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증언이 진실하냐, 저 사람은 그때 뭐 했던 사람이냐 이렇게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좀 한 걸음 나갔던 게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게 없다. 본 게 있다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그럼 좀 부분들- 위험한 거 아닌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잠시 광고 듣고 좀 열기를 식힌 이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야당의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 불거지는 논란들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나는 집 없는 아저씨다. 부동산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거의 뭐 탈탈 털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돌발적인 악재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안철수 후보의 말과 입이 악재입니다. 집이 없는 아저씨라뇨. 저는 집 있는 아저씨거든요. 네. 일산에 집 있는 아저씨인데. 재산이 얼마예요? 집 없는 아저씨 재산이 1,55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발언들이에요. 아하. 이러한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자체가 악재일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아하. 특히 오프닝에 말씀하셨던 도쿄의 아파트 가진 아줌마, 네. 이 아줌마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하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대부분의 여성들이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이 악재다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함께 주고 계시고요. 김보혁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 하고 있는 거침없이 하이킥. 자, 이번에는 여권 쪽으로 좀 가볼까요? 일단 여권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는 상태로 나오고 있고 LH 사태 이후에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권은 단일화로 계속해서 컨벤션 효과가 어쨌든 네.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데 여당은 각계 전투라고 하죠. 군대 용어로 네. 백병전 173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서울과 부산에 각 지역 배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효과야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예. 대세를 뒤집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선거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장성철 소장의 명언인데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아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예. 정권 견제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한 바람을 민주당의 조직으로 이기기에는 좀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그리고 민주당 백병전 할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반성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반성부터. 국민들께서 작년에 보면은 180석 몰아주고 예. 정말 전적으로 밀어줬잖아요. 예. 그런데 왜 현재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하. 그러니까 오기, 고집, 신념 이런 거 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잘못됐다. 네. 고장났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상황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김보혁 기자님, 바람하면 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많이 탔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뭐 꼭 그렇지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않나요? 예, 바람은 누구나 민심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예. 저는 지금 대세가 결정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선거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예. 우리나라 정치의 역동성을 고려해 보면 아하.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투표율이 예. 보면 대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총선, 그 다음이 지방선거잖아요. 네. 지방선거 중에 원래 재보궐선거는 낮은데 네. 이번 경우에는 서울, 부산시장이 포함돼 있고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표율 4개예요. 예. 맞추기 4개. 저는 한 50% 안팎 50%. 장 소장. 될 저는 거라고. 57%. 57%. 예. 오호. 그럼 저는 50으로 가고 장 소장님은 57로 가고 해서 네네. 가까운 밥 쪽이 살게요. 이기는 걸로 예, 하고 밥 누가 사는 걸로 하고 저는 백병전이 전혀 효과가 없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 효과 이런 있다. 선거일수록 그 투표장에 누가 나가게끔 그럼요. 하느냐 예. 그런 의지가 부딪히는 선거인데 네. 이렇게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반성하면서 예. 열심히 뛰면 나락을 주울 수 있다. 나라가 좋을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김보엽 기자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은 오세훈 안철수의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가 일어나면서 많은 둘출 악재들이 나오는데 박영선 후보의 악재는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끝났죠.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고요. 예. 뭐 다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이제 선거전 들어가면은 음흠. 최후에 남은 악재가 있어요. 항상 선거전 들어가면 마지막 남은 마지막 악재가 뭐냐면 숨겨놓은 마지막 악재가 있다. 본인의 실수예요. 아하. 본인의 실수와 당의 실수, 예. 말 실수가 제일 커요. 음흠.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적과 같은 맥락이신 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보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안철수 두 명의 경쟁자가 야권에 있는데 줄곧 오세훈 후보만을 공격한 네. 모양새입니다. 네. 이건 상당히 좀 계산된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세훈 후보가 받는 의혹이 입에 딱딱 붙어요. 음. 36억 이익. 허. 오, 내곡동? 이거 이명박 박근혜 이 대통령들이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네. 딱딱 붙잖아요. 예. 공격하기 좋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워요. 음흠. 근데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려니까 토론을 못 해요. 공격 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게 집중하는 거지. 네. 오세훈 후보가 될 것 같아서 집중한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보익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게 될까요? 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도 유리한 효과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오세훈 후보를 사실상의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아닌가 아하. 그렇게 생각을 오세훈 하고요. 후보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예? 오세훈 후보를 혹은 국민의힘을 어떤 민주당 쪽을?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결국 쪽에서 이 단일화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하면 인물인 오세훈 오세훈 후보가 후보를- 이길 거다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 오세훈 후보일 거다. 그런 데는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쉽다. 이런 판단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박영선 후보의 악재는 거의 다 정리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어떤가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얼마 전에 2월 달에 다 처분했어요. 예. 팔았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아니다. 등기부 등본 보니까 아직도 박영선 후보 남편 명의로 돼 있다. 뭐야 이거? 왜 처분 안 지금 했어?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입니다. 아니 박영선 후보는 팔았습니다, 처분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나요? 했는데 예. 그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도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확인된 건가요? 예. 해명해라 그랬더니 네.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 아하. 내가 파는 매각 과정 중에 있다. 예.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럼 매매 계약서라도 내놔봐. 못 믿겠어. 지금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이것도 지금 제가 막 바로 알아가지고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충격적인 소식인데 보도 안 나중에 된 거예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위 여부라든지. 네. 김보익 기자는 그런데 이제 이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와 함께 불거진 게 뭐냐면 왜 도대체 도쿄 아파트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예.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당시에 BBK 의혹을 열심히 제기를 했고 네. 핍박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홍준표 그것과 그 예.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를 직접적인 받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예, 이
아파트 소유 문제는 남편이 일본에서 일을 했으니까 전세든 네. 아파트를 소유할 수는 있는데 그걸 다주택 해소하지 않았다라고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팔지 않았는데도 팔았다라고 했다거나 그건 문제죠. 뭔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공격 당할 포인트가 되겠죠. 아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보혁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